네,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직까지도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못 받아요. 가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출근 시간이 일정하고 퇴근 시간 일정하고 강배를 받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이분이 어디서 이상한 기사를 봤어. 이상한 기사를 분명히 봤어.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, 예전에 일반 대행에서 대법원까지 간 그 판례가 하나 있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고 지사장이나 관리자가 근태 관리를 하고 강배가 들어가고, 그런 부분이 그 회사원과 다르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. 이게 변호사의 논리였어요. 근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을 쫙 보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. 이 사건을 위해서 배달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게 티가 납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주장한 모든 내용들이 배달기사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었어요. 출퇴근 강요, 강배,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연장 근무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, 이게 프리랜서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. 이런 걸 하면 안 돼, 프리랜서면. 그죠? 명시된 계약서대로만 해야 돼. 근데 배달은 계약서가 없죠. 배달은 특별고용이잖아요. 이유가 뭐냐면 이 건건이 우리가 보는 오다 있잖아요. 그 정보를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건이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겁니다. 근데 내가 하기 싫으면 가야 되잖아. 그게 맞잖아. 근데 일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. 뭐 이런 주장들을 했었어요.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.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한번 나오면, 만약에 이게 1년 뒤, 2년 뒤, 3년 뒤에 이걸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같은 법조인이잖아요. 같은 판사고, 자기는 뭐 고등법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, 이게 그걸 판결을 뒤집어 버리면 자기 식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걸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러면 향후 1, 20년 동안은 그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해요. 실제로 변호사 분이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1, 20년 동안 저희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특별법.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돼요. 그거밖에 없어요. 지금 저희는 계속 이런 특별 고용 형태인 뭐 일용직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, 그렇다고 또 프리랜서도 아닌 그런 직업군으로 남게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. 형님들한테 데이 명분 이런 거를 따지면서 형님들한테 막 이거저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진짜 그런 거에 좀 속지 좀 마요, 형님. 형님들한테 데이, 명분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결국 뭐 했어? 형님들 상대로 장사했어. 그죠? 예를 들어주면 노조에서 베풀 운영했죠. 그죠? 그렇게 하더니 베풀 운영하다 걸렸어. 그리고 노조위원장, 아직도 노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뭐 유튜버는 지금 자꾸 이상한 플랫폼 홍보해요. 근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. 기사들이 탈 플랫폼이 하나 늘면 좋은 거 아니야? 가격 상승할 수 있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진작에 써야지. 관악구 두이 생겼을 때 하고, 땡겨야 할 때 하고, 요기요 할 때 하고, 다 했었어야지. 그래서 진작에 기사를 분산시켰어야지. 광고료 들어왔다고 그거를 밀어요. 더군다나 자기 개인 코드도 갖고 있어요. 개인 코드도. 그게 뭘 뜻하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. 기사들이 그 사람 코드를 입력을 해서 코를 타요.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결국 형님들 상대로 장사했어요. 그죠? 근데 형님들은 진짜 화도 안 나나 봐. 나는 진짜 개빡칠 것 같거든. 사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. 댓글에. 제가 답변은 안 했지만 저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.
왜냐하면 좀 그래서. 근데 결국은 형님들 상대로 장사했어요. 대의, 명분 다 좋다 이거야. 근데 실리는 누가 챙겼어? 그 사람들이 챙겼어. 그죠? 그리고 그 플랫폼이 함부로 권하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그 플랫폼 타서 뱀이 쿠팡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? 아니야. 절대 못 벌어. 왜? 일이 없어, 일이. 근데 그걸 권했어. 단가가 오를 거래. 기사가 분산되면. 그 논리가 형님들 납득이 됩니까? 저는 납득 안 돼요. 근데 형님들 상대로 장사했는데 아직도 그놈의 대의, 명분 뭐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. 근데 차라리 형님 1인 시위를 하세요. 차라리. 맨날 키보드 두드리고 있어봐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형님들이 그걸 믿고 싶은 이유는 하나야.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빠서야. 내가 못하고 병신 같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. 근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. 그거를 인정 안 하면 형네 종착역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예요. 이 순간 이 자리야.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.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 형님들 대처돼요? 대처돼? 보험 빵빵하게 드러났어? 아니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뭐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형님들 이게 뭐 시간 녹이면 된다. 이 말 저는 거의 요즘은 안 해요.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한 3, 4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. 왜냐면 그걸 별로 권하지 않아요. 너무 힘드니까. 근데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죠? 그러면 막 노예라고 비하를 해. 근데 형님 잘 생각해야 돼. 이거 나중 되면 시간도 못 녹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놨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급여가 줄었다고 막 그랬었어요. 나 일을 더 해야 되는데.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? 대리하거나 택배 그 뭐죠? 쿠팡 플렉스? 뭐 그거 하거나 배달을 하실 거예요. 그분들은 시간적인 로스가 생기는 거야. 그죠? 누군가는 원하는데.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공장 좋은 데인데 그 공장에서는 이제 급여가 높으니까. 근데 그 중에서도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. 근데 회사에서 몰래 했었어. 초창기 때. 그러면 내부에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넣습니다. 그러면은 감사가 나와요. 그렇게 한 2번 걸리고 이제는 주 52시간 칼같이 지킨다고 하더라고요. 만약에 거기가 주 70시간, 80시간 일을 시켜줬으면 제가 거기 갔을 거예요. 제가 거기서 제안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주 52시간 기준으로 거기 실수령액이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안 갔어요. 안 갔고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근데 형님들 대안 없잖아요. 이거 준비해야 돼. 나중에는 시간을 녹이고 싶어도 못 녹일 수도 있어요. 정부가 개입하면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예요? 택배 새벽 배송 없애자. 근데 택배 기사들 다 안 된다 그래. 택배 기사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없애자고 그래.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좀 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너네 사고 위험성 높으니까 주에 50시간 이상 일하지 마. 집중력 떨어지잖아.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영상이 길어졌습니다.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3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십초대야.